여러분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 수요일에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랑 아내랑 딸이 있어요. 여기가 확진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가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자가키트 오늘 아침에 했는데 음성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토요일이었고 여기가 월요일이었는데, 근데 이따가 PCR을 해보러 갈 거예요. PCR 이따가 해보러 갈 건데 양성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양성이 나올 것 같고 피할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수요일 수업은 휴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수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은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를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시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쨌든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점심 때 PCR 하러 갔는데 점심시간이라고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수업 끝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잠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근데 이제 뭐 조심하고 자시고 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진짜 우리 집은 정말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걸릴 줄 몰랐어요. 어떻게 걸렸냐면은 그 친할머니가 이제 아기를 봐주러 오셔요. 집으로 오셔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오셨죠.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에 오셨는데 이제 목요일에 확진이 된 거예요. 목요일에 확진이 됐어요. 그러더니 얘가 토요일에 확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내한테 옮겨갔겠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친할머니가 목요일에 확진되는 바람에 얘를 금요일에 봤어요. 금요일에 제가 봤어요. 근데 얘가 토요일에 확진이 나왔단 말이죠. 100, 거의 100% 지금 아 그렇습니다. 넋두리였습니다. 넋두리. 여러분들은 피해 가세요. 피해 갈 수 있으면 피해 가세요. 그렇고 맞아요. 이제 먼저 걸리나 늦게 걸리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아, 저는 진짜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진짜 사무실에만 있거든요. 뭐 가끔 회의하러 잠깐 가는데 회의도 뭐 원하면은 비대면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진짜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가는 일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그래서 오늘도 일단 학교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냥 사무실에만 있어요 지금. 오전에 수업 하나 하고. 어쨌든 오늘 수업합시다. 오늘은 6번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할 거냐면은 파이썬을 할 거예요. 파이썬으로 이제 넌리니어 필터랑, 근데 이거 중에서는 하나 할 것 같아요. 메디안 필터, 그리고 바이레터럴 필터. 요거 두 개를 할 거고, 요거 지금 일단 코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코드 그냥 아웃라인이라고 할게요. 거기는 드래프트라고 써놨거든요. 이거 이 클래스에 올렸어요. 제가 보통 수업할 때 이거 보고 수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그냥 혼자서 간단하게 짜보는 파일이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될 수 있으면 수업 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수업할 때 막 타이핑 따라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고 뭐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운 받아가지고 좀 참고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오늘 뭐를 할 거냐면은, 요렇게 인풋 이미지가 있잖아요. 인풋 이미지가 주어질 거예요. 얘를 XY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XY를 요렇게 픽셀 바이 픽셀로 요렇게 옮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점을 x, y라고 할게요. x, y라고 하고,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윈도우를 잡잖아요. 여기를 i, j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y는 이제 전체 이미지, 인풋 이미지를 쭉 훑어가면서 계산을 할 때 그 위치를 x, y라고 할 거고, 그 x, y를 중심으로 우리가 뭐 넌리니어 필터든 뭐 바이레터럴 필터든 뭐 컨볼루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크기를 잡잖아요. 뭐 커널만큼의 크기를 잡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 이제 움직일 때는 ij로 움직일게요. ij. 그러니까 x, y랑 i, j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구해지겠죠. 만약에 인풋 이미지를 f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아웃풋 이미지를 구할 거 아니에요. 같은 크기의 아웃풋이 나올 텐데 얘를 뭐 fg라고 합시다. 그러면 fxy에서 gxy를 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뭐 모르겠어요. 노테이션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은 뭐 요렇게 해놓고 뭐 i를 마이너스 패드부터 패드까지, 뭐 j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패드부터 패드까지, 요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이제 뭐 웨이트를 곱하던가, 뭐 웨이트를 곱하면 웨이트를 곱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메디안을 구하면 메디안을 구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꼭 썸메이션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포문이 두 개가 돌아갈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 얘를 구할 거다. 그래서 여기 같은 위치, 여기 x, y라는 같은 위치, 여기에 들어가는 게 gxy잖아요. 걔를 여기를 이용을 해서 구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레터럴 필터 한번 하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갈까요? 바로 가서 우리 직접 하면서 봅시다. 직접 하면서 한번 봅시다. 갈게요. 코로나라니.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 코로나라니. 잠시만요. 일단 메디안 필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는 뭐 하나 더 확대할까? 라이브러리 적당히 불러오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그냥 불러와야겠다. 여기 입력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입력 이미지를 불러와서 요 쉐입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그리고 컬러 채널의 수를 이렇게 받아올게요. 이렇게 쉐입이 지금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컬러 이미지여서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화이트 노이즈를 추가를 할게요. 화이트 노이즈를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은, 여기 요거 하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샘플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거를 로우 컬럼 채널 수만큼 3차원으로 생성을 하는데, 요거를 그대로 넣으면은 이게 평균이 0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짜리인 분포다 보니까 되게 노이즈 크기가 좀 커요.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미지 로우랑 노이즈랑 두 개를 합친 다음에 로우 이미지랑 요거랑 두 개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노이즈가 엄청 세요. 노이즈가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 크기를 좀 줄이려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스칼라벨을 조금 해서 노이즈를 이렇게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좀 더 늘려볼까? 이렇게.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수업 중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노이즈를 이렇게 섞어 봅시다. 노이즈를 섞어 보고 여기에다가 이제 메디안 필터를 한번 해보죠. 먼저 패딩을 할게요. 요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패딩을 추가를 할게요. 요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행방향으로 위쪽이랑 아래쪽에 패드만큼 추가하고, 열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에 패드만큼 추가하고, 세 번째 축 방향으로는 패딩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결과가 되는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합시다. 뭐였지? 이거였죠. 이렇게 결과가 이미지를 일단 하나 선언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너무 쉬운 게 C를 맨 바깥에 할까? 여기서 요 값을 계산을 해내면 되죠. 요 값을 계산을 해내면 돼요. 근데 요 값이 뭐예요? x, y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패딩만큼을 딴 다음에 그렇게 취한 윈도우 안에서 메디안을 하나 구하면 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미지에서는 x를 기준으로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쵸. x에서 패드만큼 뒤로 간 거부터 패드 플러스까지, y 방향으로도 패드 마이너스부터 패드 플러스까지. 요걸로 그냥 할까? 아, 그러면은 패드가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경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경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미지 패딩을 한 거죠. 근데 패딩을 한 이미지는 조금 다시 요게 오늘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원래 이미지는 여기가 0,0이죠. 근데 패딩을 한 이미지 요만큼이 패드가 추가가 되면은 여기가 0,0이 돼요. 그쵸? 여기가 0,0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는 요만큼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게 이미지에서 원래 이미지에서 요 위치에 있는 게 사실 패드에서는 요렇게 하면 되겠다. 요게 되겠죠. 요거랑 요거랑 사실 똑같은 위치를 말하는 거겠죠.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위치를 말하는 건데 요 인덱스가 살짝 이렇게 시프트가 돼 있죠. 패드가 이렇게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 가생이의 패드만큼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요만큼씩 딱 시프트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구하면 돼요. 요거를 가지고 메디안을 취해서 여기 결과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그런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였고 요거였죠. 잠깐, 뭘 잘못했어. 아, 폼은 안에다 넣었구나. 죄송합니다. 요렇게 메디안 필터의 결과입니다. 조금 뭉개지지만 뭐 약간의 그 화이트 노이즈를 약간은 그래도 스무딩하는 그런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요렇게 하면은 메디안 필터 간단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다시나 설명이 필요하다. 요거만 조금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만 조금 이해를 하면 무리 없이 요거를 그냥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레터럴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원채널 이미지로 먼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채널의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이거는 강의 자료에 있던 예시 이미지를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레이 스케일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어레이로 그냥 직접 생성을 했어요. 요렇게 넘파이의 2D 어레이로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0부터 9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0을 제일 어두운 색으로 하고, 아니 1이네요. 1부터 9까지 있네요. 1을 제일 어두운 색으로 하고 9를 제일 밝은 색으로 해서 요렇게 컬러 맵을 그레이 스케일로 해달라. 컬러 맵 안 하면은 요런 색깔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파란색, 높을수록 노란색인데 이거를 그레이 스케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럼 제일 어두운 데부터 제일 밝은 데까지 이렇게 생겼고, 요거 행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요쪽 대각선, 왼쪽 아래로 오는 이 대각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위쪽 왼쪽 부분, 여기는 좀 작은 값이고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가 이제 큰 값이 돼요. 오른쪽 아래가 큰 값이 되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딱 경계가 또렷하기보다는 약간 자글자글 하는 게 있죠. 여기 이미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약간 자글자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레인지 커널, 도메인 커널 각각 구한 다음에 두 개 곱해서 커널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출발입니다. 일단 패드부터 해볼까요? 잠시만요. 패드를 이번에는 한 칸 해볼게요. 그래서 패딩된 이미지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되나? 그럼 패딩된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 패딩된 이미지. 아, 이거 제로 패딩이 됐네. 엣지로 할게요. 그럼 요렇게 여기 경계선에서 이제 한 칸씩 늘렸어요. 한 칸씩 늘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없앨게요. 이렇게 한 칸씩 늘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 칸 늘렸죠. 만약에 이걸 2로 하면은 두 칸씩 늘리는 거죠. 3으로 하면 3칸을 늘리는 거고. 근데 딱 한 칸만 늘릴게요. 커널을 3x3으로 만들겠다.
말이에요. 마이너스 패드부터 플러스 패드까지, 그러니까 2 패드 곱하기 1이니까, 2 패드 더하기 1이니까 로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덱스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덱스의 편의를 위해서 요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IJ는 마이너스 패드 플러스 1,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 0, 1이 들어가 있는 애죠. 근데 여기에 인덱스는 0, 1, 2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x, y를 기준으로 이렇게 빼거나 더할 필요가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근데 이제 i나 j를 요렇게 가져가면 되죠. 아니, 요건가? 사실 요렇게 안 쓸 거고 요렇게 가져갈 겁니다. 요렇게 해가면서 요렇게 불러오면은 우리가 그 x, y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뭐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가는 거를 요렇게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편의를 위해서 얘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 레인지 커널이랑 도메인 커널을 보면은 시그마 제곱이 하나 들어가요. 그 익스포넨셜 안에, 분모 안에 분산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각각 정의를 할게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시그마의 제곱으로 정의를 할게요. 따로 나중에 제곱하지 않게, 따로 제곱 안 하고 그냥 이 값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해서 쓰지 않고 그냥 얘를 시그마 제곱 분산으로 다루겠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널, 도메인 커널을 미리 하나 만들고, 마찬가지로 레인지 커널도 하나 만들고, 커널도 굳이 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커널은 나중에 그냥 곱해서 만들면 되죠.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커널은 커널 도메인 곱하기 커널 레인지 이렇게 만들게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들고, 요런 이중 루프를 하나 돌아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위치를 x, y라고 불러오면 되죠. 그쵸?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그냥 포문을 쓸게요. 최적화 같은 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커널을 계산을 할게요. 커널을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도메인 커널 i, j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i, j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0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i나 j는 이렇게 가죠. 0, 1, 2부터 해서 이렇게 가죠. 근데 IJ J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가요? 마이너스 패드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가서 플러스 패드까지 가죠.
그쵸? 그러면 도메인 커널의 위치는 ij로 넣어야겠죠. 그쵸? 이거 인덱스를 마이너스를 갈 순 없으니까 요거로 넣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하고, 그러니까 각각 그 아까 말씀드린 그 ij 코디네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각각을 제곱을 한 다음에, 잠시만요. 나 이거 식이 기억이 안 나. 2 곱하기 시그마 제곱 도메인 커널의 시그마, 요렇게 하면 돼요. 뭐 하는 거냐면, 지난 시간 강의 자료를 볼게요. 요거 아우 더러워. 도메인 커널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요거는 강의 자료 노테이션이니까 우리의 지금 노테이션을 따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도메인 커널이요. 마찬가지로 레인지 커널은 똑같은데 요 비교하는 값이 요걸로 바뀌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지금 막 뭐 0부터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이거는 좀 그냥 유연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요렇게 하면 되죠. 요 식을 지금 구현하는 중이에요. 다시 요게 그러면 도메인 커널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레인지 커널도 해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준이 되는 픽셀 값은 얘죠. 얘가 기준이죠. 얘가 기준이고, 요렇게 해도 되겠는데? 아, 잠깐만요. 요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기준이 되는 픽셀로부터 요만큼 이동을 한 위치에서 구한 거를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마이너스 인덱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요 이미지 자체는 패딩이 안 된 거였거든요. 패딩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패딩이 된 걸로 바꾸면은 요렇게 읽어오면 됩니다. 여기 아까 위에서 메디안 필터 할 때도 요렇게 그냥 원래 이미지, 패딩 안 한 이미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패딩된 이미지에서는 아까 그 패딩이 요렇게 가생이에 생기는 바람에 인덱스가 조금씩 시프트가 되잖아요. 그거를 반영을 하면은 여기가 요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음수 붙이고, 마찬가지로 분산을 요렇게 빼주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취하면은 커널을 구합니다. 이렇게 커널을 구합니다. 커널 한번 구한 거를 그려 볼게요. 요거를 여기 포문 안에다가 넣어서 딱 어느 위치에서 봅시다. 어디서 볼까? 가운데에서 볼까요? 그러면은 2,2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도메인 커널, 여기가 레인지 커널. 어디서 구한 거냐면요. 요 위치에서 구한 거예요. 요 위치. 이거 스캐터를 그려도 되려나? 여기에서 구한 거. 여기서 구한 도메인 커널. 도메인 커널은 사실 어디서 구하나 다 이 모양일 거예요. 그냥 스파셜한 거니까. 그냥 위치에만 의존을 하는 거니까 어느 위치에 가든 다 이 모양일 텐데, 요 레인지 커널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어디서 구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달라지죠. 그쵸? 요거 한번 다른 위치로 가볼까요? 이렇게 생겨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3x3의 이미지를 딱 땄을 때 요 값이랑 얼마나 비슷하냐. 물론 자기 자신이 제일 비슷하겠죠. 자기 자신이랑 제일 비슷할 거고, 그 주변으로 이제 얼마나 비슷한지가 이렇게 나타나요.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0,0 위치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여기 아무래도 패딩이 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찍어볼까요? 잠깐, 플러스 패드가 맞나? 더하기 1까지 해야 되나? 아, 헷갈려. 그쵸, 여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저렇게 뭐라고 하면 좋아? 그러니까 엣지에서 구한 거잖아요. 엣지에서. 아, 지금 잘못 찍은 것 같다. 여기서 찍는 게 맞는 것 같다. 그쵸, 여기서 찍는 게 맞죠. 여기 엣지에서 구한 거니까 요런 모양의 레인지 커널이 나오죠. 한번 옆으로 한 칸 이동해 볼까요? 요렇게 가면 옆으로, 아이고, 요렇게 가면 왜 이쪽이 옆이지? 어라? 얘 헷갈린다. 어쨌든 여기서 구한 거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지 커널은 위치가 바뀌면은 그때 그 자리에서 그 픽셀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나올 거고, 요거를 그러면 하나 더 해가지고 커널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커널은 아직 안 그렸죠. 커널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바깥에서 도메인이랑 레인지를 곱하고 요거를 노멀라이즈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웨이티드 썸을 할 때 그게 됩니다. 이렇게 딱 구하면은 요거예요. 요 도메인 커널이랑 레인지 커널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나와요. 원래 보려고 했던 위치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도메인 커널은 그냥 위치에만 의존하는 거니까 모든 방향으로 그냥 딱 뭐 요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요 레인지 커널 같은 경우에는 값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값이랑 비슷한 지역만 높은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곱해지니까 요런 형태의 커널이 유도가 되겠죠. 그쵸? 요런 형태의 커널이 유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아웃풋 위치에서 얘를 웨이티드 썸으로 구하면 되죠. 웨이티드 썸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패드된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 이거 헷갈려. 맨날 헷갈려. 제가 준비해온 거를 바탕으로 할게요. 얘랑 커널이랑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다 더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그려봅시다. 지금 이렇게 포문으로 쭉 내려오면서 구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잘린 거죠. 이거를 포문 밖으로 빼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게 모든 위치에서 다 구한 거예요. 모든 위치에서 다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위치에서 커널을 요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각각의 위치에서 한 거죠. 요거를 다른 그림으로 하나를 더 비교할게요. 아, 여기 있는 거 복사해 오자. 그럼 요렇게 된 거죠.
요 이미지가 인풋이었고 요 이미지가 바이레터럴 필터의 아웃풋이 되죠. 요런데 보면은 여기 엣지, 원래 대각선으로 있던 이 엣지가 조금 보존이 됐고, 여기 어두운 부분에 자글자글하던 거는 좀 스무딩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여기 흰 부분에 약간 자글자글하던 것도 약간의 스무딩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좀 평탄화해야 될 부분은 평탄화를 해주고 살려야 되는 엣지는 그대로 살려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레터럴 필터가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아, 쉬긴 쉴 거예요. 한번 쉬긴 쉴 거예요. 좀 쉴까요? 좀 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분까지만 쉴게요. 45분까지. 조금 해보시면서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도메인 커널은 뭐였냐면은 x, y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i, j를 할 건데 요렇게 두 개의 벡터를 두 개의 벡터의 투놈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두 개의 벡터의 투놈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i는 x-패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x 빼기 1, x 플러스 1까지 바꿔가는 거죠. 이렇게 바꿔갈 거고, y는 y-1, y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요 투놈을 사실 구하면은 x-i의 제곱이랑 y-j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거를 계산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여기. 그러면은 요거 x-i 하면은 사실 이거니까 x-i라고 하면은 뭐냐? 동일한 노테이션을 쓰면은 요렇게 바뀌어갈 거고, y-j 하면은 플러스 1, 0,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면은 요렇게 값을 바꿔가면서 제곱을 해서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이거 노테이션이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인덱스가 좀 짬뽕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는 0부터 세고 언제는 뭐 마이너스 패드부터 셀 때도 있고 언제는 x, 기준으로 해서 절대적인 위치를 셀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좀 정리가 되면은 차라리 좀 편할 텐데. 다시 잠깐만요. 아이패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도전. 요런 이미지가 있고 여기 x, y가 여기 위치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윈도우를 취할게요. 이렇게 윈도우를 취할 건데 여기서 잘 정의를 하는 게 좋을 텐데, 여기 이 초록색 코디네이트 안에서는 여기를 원점으로 삼아 봅시다. 여기 검은색에서 x, y는 초록색에서 0, 0으로 삼을게요. 그러면은 여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패드, y 빼기 패드가 되잖아요. 이거 초록색 코디네이트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위치는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편의를 위한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초록색 코디네이트를 하나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 여기 초록색 안에서 여기 이 x, y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자리가 생기는데 자리가 생길 텐데 예를 들어서 3x3짜리 이미지라고 하면은 자리만 써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잠깐만 그러면 뭐냐?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가 0, 마이너스 1 여기가 1, 마이너스 1 여기가 0,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자리에서 도메인 커널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 요 초록색 코디네이트 안에서 얘를 각각 ij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i의 제곱 더하기 j의 제곱 요렇게 구해달라는 거예요. 요렇게 구했어요. 저는 지금 강의 자료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얘를 x, y, i, j 요렇게 인풋을 4개를 받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x, y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심으로 삼고 i, j를 옮겨가면서 구하라고 한 건데 그때는 이제 x 빼기 i였고 y 빼기 j였어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때 ij는 요 초록색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검은색 코디네이트에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왔을 때는 만약에 얘가 중심에 왔을 때는 x 빼기 x 뭐 y 빼기 y 뭐 요렇게 됐을 거예요. 중심일 때. 예를 들어서 중심에서 구해질 때는 요렇게 구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편의를 위해 요런 걸 썼어요. 이러면 좀 설명이 되세요? 좀 상대적인 위치로.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보면은 아까 요거 IJ라는 애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를 마이너스 패드부터 플러스 패드까지 가져가려고 한 거고 이걸 인덱스라고 할까? ID 잠깐만 제가 이거 요런 코드를 많이 짜보질 않아서 지금 변수를 좀 직관적이지 못하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도메인 커널을 요렇게 구하는 걸 이해를 하면은 제 생각에 레인지 커널은 조금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가 플러스 i가 되는 이유도 아까 저기 메디안 필터에서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이 됐을 거라고 저는 기대할게요. 이러면 좀 될까요?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이거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시죠? 제 수업을 들어본 분들이 계신데 좀 제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요렇게 많이 해요.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을 내 손으로 짜봐요. 그 알고리즘을 내 손으로 짜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 라는 그런 식의 접근을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레터럴 필터도 나 솔직히 안 찾아봤는데 근데 있지 않을까요? 함수로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오픈CV에 바이레터럴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함수 나와 있네. 저거를 직접 들어가 봅시다.
이게 아닌데. 레퍼런스 없나? 오픈CV 레퍼런스 없나? 요건가? 이거는 모르겠다. 어쨌든 어찌 됐건 간에 바이레터럴 필터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필기 버전 안 올라갔어요? 내가 안 올렸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손으로도 한번 짜보자. 그냥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요거 필기한 거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카톡방에 올릴게요. 카톡에다 일단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남은 시간은 요 바이레터럴 예제를 컬러 이미지에다가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코드를 잘 짰다면은 얘를 그대로 복사해오면 될 거예요. 그대로 복사해와도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요거 다시 불러와 봅시다. 요거까지 요거 그냥 다 불러올게요. 얘를 여기 다시 불러와서 요 선플라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위에서 한 것처럼 요 커널 부분을 요대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함수로 정의를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고, 다만 딱 하나 달라지는 부분이 뭐예요? 채널이 추가가 돼요. 채널이 추가가 돼서 여기 구할 때 채널을 추가를 해요. 요 세 번째 인자가 필요해지죠. 그리고 넣을 때도 이렇게 세 번째 인자를 이렇게. 사실 이거 그 채널별로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각각의 채널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3차원짜리 벡터를 만들어서 투놈을 구해도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각각을 독립적으로 그냥 3개의 이미지를 각각을 바이레터럴 필터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고 구해볼게요. 이렇게 구하면 구해져야겠죠? 구해질까?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긴장이 되네요. 과연 실행이 될까? 안되네. 뭘 잘못했을까? 여기. 실행이 될까? 뭔가 돌아가고 있죠, 지금.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을까? 패딩 잘못했나보다. 과연 이건 성공할까? 요렇게 나왔네요. 요 4개의 이미지가 4개로 그리니까 헷갈린다. 3개로 그려볼게요. 요거를 하나는 메디안 필터고, 같은 피규어에다가 마지막으로 바이레터럴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서 그려봅시다. 요거 오프 빼야지. 요렇게 요거 이미지 좀 확대가 되나? 여기서 키워야겠다. 잠깐만, 가로 세로 바꿨나? 됐다. 요겁니다. 요게 원본 이미지. 요게 원본 이미지고, 요게 노이즈를 섞은 거죠. 요게 노이즈를 섞은 거고, 요게 바이레터럴. 좀 엣지가 살아있는 것 같나요? 스무딩도 하면서 엣지도 살리고. 잘 모르겠네. 메디안 필터 한번 보고 와볼까요?
메디안 필터는 요랬습니다. 요거를 차라리 같이 그려볼까? 여기 노이즈 섞인 거랑 메디안을 여기다가 그릴게요. 요렇게. 요게 입력이 되는 이미지였어요. 요게 입력. 요거는 메디안 필터. 요거는 바이레터럴 필터. 막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 막 이런 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요거를 좀 분산을 바꿔볼까요? 아니면 분산을 높여볼까요? 낮춰볼까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조금 더 뭉개는 효과를 주고 싶으면은 여기 커널의 사이즈를 어디 갔어? 커널의 사이즈를 조금 늘려보고 얘를 살짝 뭉개볼까요?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 뒤에서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거 실제로 구현할 거면은 당연히 최적화를 훨씬 하겠죠? 이렇게 포문을 막 무자비하게 써가면서 구현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 엄청 느리네.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를 또 바꿔볼까? 뭐 좀 더 바꿔볼까요? 시그마를 아주 극적으로 낮췄어야 되나? 커널을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사실 오늘 수업은 다 했고 요거를 어느 특정 위치에서 한번 보면은 좋을 텐데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여기 밖에서 왜 이렇게 그냥 저게 됐지? 헤드를 키웠는데 커널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도메인 커널, 레인지 커널, 커널 조금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한데? 도메인 커널, 레인지 커널, 커널, 커널 뭔가 좀 이상한데? 뭘 잘못했을까? 커널이 두 번 들어간다는 게 어디죠? 어디 말하는 거예요? 몇 번째 줄 말하는 거예요? 44, 45번째? 요거 노멀라이즈 하는 부분인데? 요거 노멀라이즈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 위치에서 구한 거라는데? 두 개의 곱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죠? 이상하죠?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갑자기 멍 때리고 있지? 어디가 틀렸을까?
잠시만요. 원래 걸로 한번 구해봅시다. 커널이 그냥 커널로 들어가네.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아, 이게 거의 변화가 없구나. 아, 그렇네요. 여기가 지금 스케일이 돼서 그렇지,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인접한 픽셀에서 레인지 커널이 거의 변화가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나왔겠죠? 요거를 사이즈를 엄청 키워볼까요? 그런다고 많이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레인지 커널은 조금 더 높여볼게요. 요건 좀 줄여보고 요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거 사이즈가 커져서 조금 느리겠죠? 아, 그렇구나. 요거 두 개의 곱이 요렇게 나왔다길래 이게 왜 똑같이 나왔을까 했는데, 요 레인지 커널이 거의 변화가 없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11111 곱하는 효과나 다름없으니까 그게 그냥 요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요 레인지 커널을 되게 샤프하게 만들고 커널의 크기 자체를 조금 많이 늘려봐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만 확인하고 그러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에 요거 세 번째 인덱스만 추가해서 한 거 이해되시겠죠? 너무 그냥 휙 지나왔나? 요 앞에서 구한 요것만 잘 이해했으면은 여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아까랑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요렇게. 이것도 별 차이 없네. 이것도 별 차이 없네요. 더 그거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두 번째 행렬이 여기 있는데, 두 번째 행렬이 거의 차이가 없네요. 뭐를 잘못 구했을 것 같진 않고, 네. 여기에 틀린 게 있는 건 아니고, 요거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뭐, 되도록 만들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쉬는 시간 다음에 너무 그냥 금방 뚝딱 끝났네. 이거 여러분들 코드, 오늘 지금 보여드린 이 코드도 수업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요것도 보고 한번 해보시고, 과제를 이제 슬슬 낼 것 같거든요. 근데 과제 내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어떻게 과제를 내냐면, 이제 파이썬 수업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 보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마 그냥 수업만 보고 그냥 안 따라해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따라 해봤나 안 따라 해봤나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제를 만약에 내게 된다면 그런 과제를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또 과제 올리면은 뭐 이 클래스랑 카톡방에 다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